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종목 홈쇼핑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선정에 필수인 테마 리뷰까지 50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미증시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전용호 전문가님 잠시 후에 등장하실 예정이니까요. 채널 꽁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거래소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2월 30일,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한 해 수고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코스피 2,400에서 시작해서 4,200까지 75%의 상승률을 터치해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026년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숨고르기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코스피는요. 0.15% 하락한 4,21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은 4,700억 원, 기관이 3,700억 원 가량의 동반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만이 8천억 원 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600선에서 900선까지 1년간 36%가량 상승을 해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요. 개인만이 5천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코스닥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에 앞서서 여기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 홈쇼핑의 공략주들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부터 보시면요. 12월 18일에 공략해드린 퓨런티어 최고가 기준 무려 2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16일에 공략해드린 HVM, 네, 보시는 것처럼 어제장에서 61,100원 터치를 해주면서 67%라는 상승률 이뤄내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 공략해드린 현대차 섹터 두 종목 모두 질주 중인데요. 슈어소프트테크, 클로봇 모두 5에서 60%대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실까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드렸던 종목들이죠. 네, 화면에 보이시는 현대무벡스, 코리아서키트, 이길 시초가 대비 상승률이 무려 300%대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위 상단에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11월 그리고 12월의 공략주들로 표를 꾸려봤는데요.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표에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물어봐 주셔서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50분 동안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무료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차트 교육은 물론이고요. 라이브 방송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장의 포문을 열어주시는 단타왕 전문가님, 그리고 미장을 담당해주시는 전용호 전문가님, 장 마감을 담당해주시는 김원기 전문가님까지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실 시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홈쇼핑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비춰드릴 전용호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왔다 종목 홈쇼핑에 2주 만에 다시 등장한 전영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살아남았어요. 그쵸. 네, 사실 2주 전에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았거든요. 워낙 오랜만에 방송을 나왔다 보니까. 네. 그런데 방송도 재미없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예, 제가 네. 워낙 좀 말을 재미있게 유도리 있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번 주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당시에 공약드렸던 종목들이 장세 대비해서 또 큰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앉게 되었고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하니까 네. 이 자리가 또 욕심이 나네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늘 좀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수고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고요. 금일 국내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은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국제은값이 현물 기준으로 어제자에 이제 현물가로 최고가가 8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80달러. 사실 최근에도 저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네. 사실 2025년에 금값이 한 78%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78%. 그런데 은값이 거기에 2배 이상, 정말요? 170%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 한 3개월 이내에 거의 2배 정도가 은값이 뛰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값이 많이 오를 때 은 투자해야 된다, 은 투자해야 된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도 사실 은의 실버바를 현물로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네, 골드바는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정말요? 보기는 했지만은 네. 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항상 저도 선물 트레이더지만 은에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은값이 지금 42년 만에 원유값을 추월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5년 만에 뭐 거의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 사실 은값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리도 그렇고요. 구리도 그렇죠. 네. 구리도 최근에 폭등이 나오면서 지금 전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쵸. 거의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달러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의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가깝지 않나.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들어도 보셨을 거고요. 지금 현금을 보유하면 멍청한 짓이다. 뭐 그쵸. 주식이라도 투자해야 된다. 근데 또 막상 주식 사기에는 무섭잖아요. 최근에 무서워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고 또 떨어지는 것들을 잡으려니까 이건 오르지 않고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최고치에 다 왔다 갔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데 이 종목들은 이미 고점이라서 지금 사면 또 내가 살 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위험 부담이 그렇게 싶기도 있죠. 하고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2026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식 좀 새로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미 수익 난 종목 팔고 새로 어떤 걸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어쨌든 경기의 불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버블은 뭐 둘째 치더라도 단기 네. 고점에서 조금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 주식을 네.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또 마음같이 쉽나요? 계좌에 있으면 뭔가를 사고 싶고 당장 수익은 내야 되는데 네. 다른 것들은 이미 손실인데 뭐 그러신 분들이 저도 지금 현금을 갖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은값 실버에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4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2026년에
바로 고꾸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 원자재라는 것은 한번 추세가 나오면 또 강하게 가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올해처럼 170% 이렇게 상승률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70%가 골드가 올랐다 그랬죠. 그쵸. 그게 딱 우리 올해 코스피 오른 거거든요. 아, 75%였죠. 네, 그래도 은값이 내년에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비중을 100%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장세라면 현금을 은에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국제 은값이 8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슈를 꺼내시면서 조금 현금 자산을 좀 이렇게 투자로 돌리고 싶으신 분들께 은혜에 관한 추천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26년을 앞두고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요. 미국의 파산 기업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조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선 어떤 인사이트를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 연말이고 이제 산타랠리가 막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뉴스 헤드라인 중에 하나를 뽑아봤어요. 아, 그래서 네. 미국 파산 기업이 뭐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것은 없는 게 오늘은 15년 만에 최고지만 작년 이 시간대는 14년 만에 최고였거든요. 아, 정말요? 네, 2024년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에 14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의 실업률을 보인다 이런 네.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보시더라도 작년보다 살짝 오른 수준이잖아요. 그러네요. 올해 이제 파산 신청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뉴스를 보기 전에 헤드라인만 보고는 올해 이제 AI가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AI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네. AI로 뭐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다든지 이런 직업군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나라고 살펴봤는데 또 이제 내용은 제조업들 그리고 제조업.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약간 사치품이라든지 꼭 안 써도 되는 것들에 이제 사야 되는 것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파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데이터가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자 데이터는 썩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높아졌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드라인에 너무 자극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 자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값이 계속해서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으켜지고 이러한 것들과 좀 연관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분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속에서 다뤄봐야 할 이슈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표에 나올 모든 종목들은요.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어보니까 단타왕 전문가님 그리고 김원기 전문가님, 전영호 전문가님까지 종목 선정에 토론을 거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종목 수익률 상승률 굉장히 좋은데 한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운이다. 같은데 네. 사실 세 명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의견이 잘 맞을 때가 있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의견이 맞는 종목이라고 막 잘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 명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항상 급등 종목을 좀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밸류상 조금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데도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냐면은 이렇게 큰 수익률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에 사실상 최고치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300% 상승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300%를 다 가져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고점 부근에서 샀을 때와
또는 저점 부근에서 샀을 때 같은 수익률 300%가 나왔다면은 꼭대기에서 사서 300%가 더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래 구간에서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00% 수익이고 추세 조금 확인해 볼까 하면 150% 수익이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잡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모두 가져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연말이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좀 부지런히 더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던 점은 제가 또 1월 달에 조금 더 부지런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 종목들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제가 종목 리뷰, 수익률 리뷰는 항상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네.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물론 저희가 이만큼 좀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공략 드렸다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종목 지금 사야도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을 팍스통신망 오셔서 또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서 이렇게 팍스통신망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좋은 상승률 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전영호 전문가님의 최신 공략주들 수익률 리뷰 4가지 좀 후다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짧게 볼게요. 네. 자, 12월 18일 생방송 공략 종목 퓨런티어였고요. 이 종목은 사실 퓨런티어는 지금 전고점 2만 원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네. 산타 선물로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그 공의 수혜를 받았던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사실상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했던 것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사실 그 전에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상승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무릎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이런 종목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시청자분들이 혹시 내 계좌에서 하락하는 종목, 지금 좀 많이 물린 종목, 하락률이 좀 큰 종목이 있어요. 지금 물 타야 될까요? 고민을 하실 때 이 차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평선을 좀 오랜 기간 들고 인내를 가지셨다가 적어도 추세가 전환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한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참고 정도로 차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HVM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참 이 종목으로 오늘 방송을 다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너무 생각이 좋아요. 됩니다. 네. 자, 스페이스X 관련주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 종목이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했고 이제 기대감을 키웠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연말에 또 수급 집중이 조금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우주 항공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빛나노 발사가 거기에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제가 HVM을 말씀드릴 때는 한빛나노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 종목은 HVM이 아니라 그 스페이스X의 패널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로켓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국내 로켓주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빔을 크게 쐈다가 이제 완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빛나노 발사 실패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갔고 이 차트는 나중에 제가 한번 리뷰를 드릴 슈어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자리다. 그렇게 제2의 슈어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HVM 사도 될까요? 이거 사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당시에 이 플래닛레스라는 미국 주식을 공략을 드렸었거든요. 함께, 그쵸? 네, 이 종목을 이제 확인을 하고 국내 주식에서는 HVM,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플래닛레스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HVM이 좀 아쉽다. 나 우주항공 다 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플래닛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승이 나왔지만은 또 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조금 더 우주항공을 좀 포트에 영입을 해보고 싶다.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어 테크놀로지죠.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HVM과 같은 자리, 맥락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고 이 종목도 57%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수익률 리뷰해 주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상승률 낼 수 있는 종목 들고 와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잠시 후에 뜰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무료 혜택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혹시 팍스 통신망 입장하게 되면 어떤 무료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팍스 통신망을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매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송이 아쉬운 게 저녁 10시에 이렇게 방송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장중에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라이브로 저희의 매매 방법들이 좀 궁금하시다 또는 너희 정말 뭐 상승률 방송주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만큼 매매를 잘하냐? 실제로 실전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영상까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네. 라이브 방송을 좀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포트를 매주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쵸. 한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목표가와 손절가를 담아서 이렇게 의견을 담아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리포트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팍스 통신망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테마를 통해서 종목 홈쇼핑을 위한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어떤 테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2026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2월 30일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6년 과연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반도체 로봇 이미 많이 올랐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이제 AI가 결국에는 AI 버블이 정말 터지기 전까지는 좀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오른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렇다면 신규로 조금 떠오를 수 있는 섹터,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일단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네. 5G도 일단 AI 관련해서 한번 연말 거의 하반기에 한번 떠오르기는 했었으나 이 5G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위성통신 관련해서 조금 더 추세를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데 5G는 단기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그리고 좀 저 높은 가격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말에 거의 좀 많이 무너졌어요. 셀업체가 지금 그쵸.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도 살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 추세가 정말 전환되고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포트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자. 뒤에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엔터주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예요. 아, 그런데 네. 오늘 제가 뽑아온 관련주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태양광을 가져왔습니다. 태양광. 네,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를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 태양광 섹터에서 오늘 여러분께 국내 종목 한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 한 종목을 공략을 드릴 거예요. 일단 국내 주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태양광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AI발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을 때 네. 우리 이제 산타랠리를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26년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에너지가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아,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빈부격차가 사라질 것이다. 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화폐의 가치가 아예 사라진 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화폐 대신에 우리가 뭐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막 수명 같은 걸로 아. 네, 서로 수명 같은 걸 거래하고 오.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먼 SF 영화일 것 같고 네. 에너지가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을 한번 강조를 했었어요. 이번에 산타랠리의 주인공인 이 일론 머스크가 그 강조를 했던 2026년의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태양광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유소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태양광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함에 있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미리 모았다가 이걸로 전기차 시대에 이제 주유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광 패널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좀 전에 우리가 이슈를 설명드릴 때 미국 기업 중에 15년 만에 파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최고치였다고 네, 하셨죠. 최고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정책적으로 관세라든지 뭐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는 95%가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 제조업체들이 많이 파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세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그 생산 거점을 조금 다변화해 놓은 곳들, 중국에서 벗어나서 다변화해 놓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도산을 했다. 그래서 살아남은 네. 기업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태양광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태양광 기업 중에 한 종목을 뽑은 이유는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 국정보고를 유튜브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면서 이 연말에 술자리 가면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유튜브 얘기가 누구든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네. 이거 재밌더라. 이거 누가 정말 바보 같더라. 이거는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좀 눈여겨봤던 이슈가 이 국민연금의 한국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번에 국내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면서.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에 이제 포트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면은 그만큼 비중이 늘어나서
일정량을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국내 주식이 좋을 때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아서 되겠느냐, 이것들을 좀 유연하게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중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이라면은 여기에 좀 기대감으로 수급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의 매도가 좀 일어나지 않으면서 수세를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종목이 태양광 패널 관련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포함해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10%가 넘거든요. 네, 정책 그러한 수혜주. 부분들에 네. 이제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는 이번 겨울에 또 뭐 역대급 대설이 오겠죠. 눈이 눈폭탄. 오겠죠. 네. 네, 뭐 기상이유 때문에 매번 몇 년 만에 폭우다, 폭설이다라고 돼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강원 지방에는 대규모의 눈이 올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또 확인을 했고 이번 주에도 눈이 온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던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겨울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폭우가 있었다면 이번 폭설에도 대비를 미리 좀 많이 위해서. 하겠죠. 처음으로 네. 받는 이제 또 눈 온다고 어디에서 뭐 폭설로 난리가 났다 이렇다면은 뭐 미리 준비 안 했냐, 뭐 이번에도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뭐 정치재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비상 대비 대책을 굉장히 많이 꾸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제설 관련주들이 겨울 테마로 좀 떠오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종목이 염화칼슘을 만듭니다. 네, 염화칼슘을 만드는 소재 기업이라서 네. 그러한 부분으로 제설 관련주로도 한번 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히든 종목과 관련된 테마들, 태양광 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설 특보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를 한번 뽑아 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의 히든 종목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미중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매력적인 쇼핑 포인트는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확대를 지시받은 상황인데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늘 반응이 왔던 기업인 만큼 시의성도 뛰어나 보이고 이 제설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겹테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상승 기대에 봄직합니다. 전문가님, 이 기업 2026년 전망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올해 제가 재무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실적 성장하는 종목들의 이제 비중을 많이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부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순이익이 부진했던 이유가 최근에 신공장을 많이 개설을 했거든요. 그랬던 그 투자비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내년 2026년 1월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실 때 네. 미중 갈등에 인한 공급망 다변화를 완성을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6년부터 이 회사가 지은 베트남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가 베트남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이 태양광 패널에서는 크게 소재 그리고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 원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이 없다가 이번에 베트남 공장이 2026년부터 돌아가고요. 그리고 셀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일원안을 완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중국 관세를 조금 피한 쪽이거든요. 네. 피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생산을 중국 외에는 거의 다 동남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관세를 좀 회피하면서도 신공장 라인을 완성해서 이번에 좀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투자비가 나왔지만은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과 함께 신공장에 대한 그러한 수급
그 매출까지 좀 가져가면서 2026년에는 턴어라운드를 영업 실적 부분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우리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일단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우상향 오. 패턴을 보이고 있고 네. 12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슈어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좀 HVM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네. 다시 한번 좀 거래량과 동반되는 고점 돌파가 확인된다면 큰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을 보면은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가고 또 가지 않은 종목은 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러한 그쵸. 종목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일단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외되는 기업은 아니다. 사실 신재생 테마라고 하면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권을 잡으면서 네. 신재생 쪽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올해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원전 쪽에서는 오히려 초반에 트럼프 집권 초반에 반짝 상승 나오고 하락이 다 나왔고요. 저도 그래서 미국 원전주 하나 물렸거든요. 아이고, 네, 네. 원전은 거의 다 떨어졌고 반면에 풍력과 태양광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2026년에도 그러한 기대가 좀 이어질 것이다.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미국 주식할 때도 제가 추가로 언급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소외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히든 종목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하다라면서 소개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공략해드린 HVM 60%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슈어 소프트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50%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고점 한번 돌파하면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이 종목명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쇼핑을 위한 기초도 한번 닦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요. 태양광 테마는 유지를 또 하시면서 심화 이슈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또 한번 일론 머스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태양광 테마를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를 가져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플래닛레스와 HVM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미국 주식 그리고 미장을 거의 주 전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플래닛레스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15% 근데 갔죠. 반면 네. HVM 같은 경우에는 50% 넘는 상승이 나오고 그쵸. 플래닛레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오. 미국 주식 쪽에서도 오히려 이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정말요? 드는데 네. 일단 종목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지난주에 가져왔던 사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스페이스X 말씀드릴 때 넣었던 일론 머스크 사진을 넣었어요. 사실 최근에 이 연말에 좀 호재가 좀 부진했던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입담과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단 태양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 혹시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미국 증시는 조금 약해서 안 들어가 봤습니다. 네, 테슬라를 이제 보통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아,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보실 그쵸. 텐데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테슬라 차량만 파는 게 아니라 옆에 그 태양광 패널을 팔아요. 정말요? 네, 태양광 오.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팝니다. 네. 그 에너지월이라는 ESS 저장 장치와 함께 태양광 패널을 팔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10년 전, 20년 전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우주항공에서도 로켓에도 이제 쏠 때 그 위성을 태양광으로 에너지로 이제 돌리겠다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주유소가 앞으로는 태양광으로 샌드박스 승인이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조금 그 서로 사이가 틀어진 것의 하나가 또 태양광이었어요. 맞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타입입니다. 좋아하죠. 네. 그런데
이 태양광과 풍력이 결국에는 올해는 더 실적이나 주가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태양광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꽂혔던 이유가 지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트럼프가 풍력을 먼저 때렸어요. 이번에 풍력의 그 거대 터빈이 안보 문제로 사실 저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내무부와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이 거대 터빈이 국가 그 안보의 레이더, 군사 레이더를 교란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동부 그 풍력 5개 프로젝트가 모두 올스톱됐고요. 거의 풍력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지원들을? 향후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뉴스 보고 그러면은 이 풍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반사수혜를 받을 섹터가 뭐가 있지? 라고 이제 보다가 태양광을 볼까 원전을 볼까? 트럼프를 손을 들어준다면 원전인데 그쵸. 제가 원전주 물려있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는 가는 종목만 가던데 원전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은 태양광을 밀어야겠다. 태양광이 최근에 좀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해서 태양광을 좀 가져왔고요. 태양광이 최근에 좀 우상향했던 또 최근 이슈를 보면은 구글의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인터섹트라는 기업을 7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미국 주식이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이 인터섹트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풍력이 조금 빠져 있고 이제 태양광이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쳤다. 네. 이것도 거의 한 45년 만에 뭐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석탄을 제쳐서 올해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전체가 이제 석탄의 생산량을 제쳤다. 2025년에 딱 제친 거거든요. 그럼 2026년부터는 이 가속화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 또 재밌는 점이 올해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고용자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고용자를 제쳤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고용이나 제조에 대한 그 비용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오는 타이밍이구나. 2026년에 이러한 것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세 자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풍력 때리기가 들어갔다. 네. 그렇다면 살아남는 것은 태양광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풍력에 대한 트럼프의 지원 프로젝트가 올스톱이 되는 상황에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로 오늘의 태양광 섹터 선정해 주셨고요. 거시적으로 고용률이나 다양한 차트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원전보다 태양광 쪽이 해외 주식들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좋은 차트를 지니고 있는 종목 선별해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체크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태양광 기업은요, IRA 관세 수혜주입니다. 매력적인 쇼핑 포인트는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배불러질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 확대 제동까지 반사 수익과 함께 향후 가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분석 한번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이 IRA 관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의 생산 거점을 가져가면서 관세에 대한 지금 미중 분쟁 뭐 이러한 부분들에 회피를 하고 있다.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 다른 그 회사들이 이미 많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미국 자국 생산 기업들을 지금 계속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적지가 않아요. 41조가 되는 회사이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러셀 2000 기업에서 조금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제는 좀 중소형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져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1조로 S&P 500 상위 500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네. 미국 내에서 자국 생산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이제 패널들을 받아서 쓰는데 아마 향후로는 국내 제가 첫 번째로 공략드린 기업이 이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 회사도 태양광 패널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미국의 기업들 소형 패널들이 많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형 패널들의 사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트럼프가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만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패널이 지금 미국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간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은 태양광 패널 회사들이 많이 파산을 한 게 중국의 그 높은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그 일단 소형 패널은 하지 않지만 대형 패널만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일단 우려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소형 패널까지 진출을 한다면 제가 앞서서 우주항공 말씀드릴 때 대형 로켓을 만드는 플래닛 레스지만 이제는 소형 로켓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그쵸? 이 회사가 만약에 소형까지 물론 미국에서는 독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규제를 하지만 만약에 나선다면은 좀 더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은 이 회사도 올해 뭐 적지 않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네. 저점 사실 2024년부터는 조금 우하향을 하다가 2025년에 트럼프 당선 시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힘들겠지 할 때가 저점이었고요. 100달러부터 현재 260달러까지 2025년에 거의 한 160% 거의 2배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거의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오르는 시장이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죠.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냐, 우하향하고 있냐 이것들만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뭐 2, 3개월 내에 초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다른 급등주를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뭐 풍력을 때린다느니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2026년도 결국에는 AI가 주도를 한다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보통 그 버블이라는 게 네. 거기에 대해서 AI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주가 가고 버블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6년이 뭐 AI 버블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러한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는 인프라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포트를 이렇게 넓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는 해외 기업을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요. 오늘의 태양광 섹터에서도 꼭 주목해봐야 할 두 가지 히든 종목 바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라이브 방송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개장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단타왕 전문가님, 이렇게 미증시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전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장 마감을 대응해주고 계시는 김원기 전문가님까지 세 분의 전문가진에서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무료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